이번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한 딜이 또 얼마 정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를 투자자 입장에서 좀 판단할 수 있는. 이 얘기를 또 들으면 또 마이크로소프트. 우리 안 기자 얘기 듣고 있다 보면 구글이 또 이 AI 분야에서 또 저렇게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둘 다 참 좋은 회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6대4로 쫄승이에요. 왜냐면 저 기본 건전한 투자의 기본은 분산 투자 아니겠습니까? 네. 예. 좀 물론 이제 저도 개인적인 확률 배팅을 좀 잘 못하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출발할 때 구글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애플이든 동일 비중, 동일 금액으로 시드를 출발하는 상태이긴 합니다. 이제 와서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저도 마이크로소프트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합니다. 동일 비중으로 분산 투자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동일 비중으로 넣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펀드 매니저들이 그 시총 비율대로 포트폴리오를 짜잖아요. 그 뭐 삼성전자 비중이 25%면 25%, 내 포트폴리오에 100억짜리 펀드에 25억 원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뭐 이렇게 시총대로 짜는데 과거에 그러지 말고 그냥 25종목을 이퀄 웨이트로 그냥 4%씩 사는 거예요. 그렇게도 이렇게 해봤더니 의외로 이퀄 웨이트로 한 펀드 수익률이 좋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갈 때는 그런 이퀄 웨이트 펀드가 언더퍼폼하고 삼성전자가 좀 약간 최근 1년 동안 약했잖아요. 그러면 또 이퀄 웨이트 펀드가 또 아웃퍼폼도 하고 하는데 방금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우리가 뭐 잘 모르면 그냥 내 자산에 그냥 딱 10종목을 그죠? 10%씩 그렇게 분산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전문께서는 궁금한 게 이 캘리 베팅 이런 거 함수에 뭐 베팅법을 다룬 또 이론도 다양하게 있는데 카지노에서 이 개인적으로 부여하는 확률이 높은 게임에 더 많은 판돈을 걸어라, 이게 또 게임의 법칙으로 마치 알고 있는데 주식에서 마찬가지로 적용하자면 포트폴리오가 10종목이 있을 때 사실 내 개인적으로 뭐 애플이 제일 잘 나갈 것 같다. 그럼 뭐 애플에 30%를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뭐 앤드류도 그렇고 전민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포트폴리오에서 이런 개인적인 확률 배분을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지금 2,800이 깨졌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장에서 재작년에 이제 코로나 위기 때도 마찬가지고 주식시장은 언제든지 조정이 오잖아요. 언제든지 조정이 오는데 그 조정폭이 이렇게 아주 험악한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조정장에서 투자의 고수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제 주변에 투자의 고수들이 있잖아요. 주식 풀로 채우고 있어요. 그러면 주식 풀로 채우고 있는데 코로나 때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났고 이럴 때는 저 사람들은 어떤 액션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주식을 그렇게 잘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현금성 자산, 부동산 이렇게 전체 에셋 클래스별로도 분산이 돼 있어요. 초절정 고수니까 모든 재산을 전부 다 주식에 하는 게 맞잖아요. 왜냐면 뭐 주식 고수니까. 판돈을 더 넣어야 돈을 더 크게 버니까. 근데 초절정 고수들이 주식 100% 자기 자산을 다 지르고 있느냐? 안 그래요. 그래서 40%, 50% 하고 있다가 주식 풀로 채우고 있는데 이렇게 더 빠지잖아요. 그러면 저기 부동산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좀 주식 더 살까?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그 주식으로 이런 조정장에서 털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재산이 전부 10억인데 신용까지 써가지고 주식을 주식으로 돈 벌어야지. 주식 수익률이 제일 높은데 라고 하면서 신용까지 써서 30억의 주식을 사고 있다면 지금 이번 조정장에서 오늘도 보면 개인 매도가 나와요. 원래 떨어지면 최근에 우리 개인분들은 계속 떨어질 때마다 싸게 샀잖아요. 그럼 오늘 같은 장에서 개인 매도가 왜 나올까? 반대 매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산 배분을 잘못하고 계신 분들의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자산 배분을 여유 있게 하고 있는 분들은 아까 주식 좀 더 사야 되겠는데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주식이 가격이 이렇게까지 빠지니까 더 사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에셋 클래스별로도 반드시 분산 투자를 해야 돼요. 이것부터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주식 중에서 제일 좋은 놈이 뭐지? 로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분별에 자신이 없으면 아까처럼 이퀄 웨이트 하면 되고 분별에 자신이 있잖아요. 워런 버핏처럼 애플 40%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있을수록 확신이 있을수록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20% 이상 잘 안 질러요. 특정 종목에. 예. 네, 왜냐면 틀렸을 때 너무 아프거든. 그건 그렇습니다. 네, 틀렸을 때 너무 아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가 항상 내가 어떤 컨빅션이라고 그러죠. 이 컨빅션이 강하면 강할수록 좀 무서워요. 내 주식은 불확실성에 대한 배팅이고 뭔가 불확실할 때 룸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확실하다고 생각이 들면 예금 확실하잖아요. 픽스드 인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확실한 리턴을 주는 픽스드 인컴에 해당되는 그런 예금을 넣으면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또 뭔가 너무 확신이 들잖아요. 그러면 또 약간 의심을 해봐요. 아, 내가 이렇게 좋게 보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좋게 보는 거 아니야? 예, 그러면서 나의 확신만큼 오히려 수익이 안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혹시 돌발 변수에 의해서 터지면 어떡하나? 그리고 내가 확신을 하면 할수록 이게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게 다 반영이 돼서 주가는 이미 그 가치만큼 거래가 되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이유 때문에 저는 20% 정도로 한 뭐 5종목 저는 웬만하면 거의 14에서 15종목 가져가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무리 확신이 돼도 그런 리밋을 정해놓고 분산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산이 운이 좋게도 이렇게 뭐 현금 주식 이게 좀 배분이 좀 잘 돼 있었어가지고 지금 약간 현금에 좀 룸이 있었어서 최근 좀 주식을 조금씩 사고 있어요. 더 사고 있는데 항상 그 미국 주식은 밤에 열리잖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항상 주문을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한 5%에서 7% 정도 요즘 계속 추세적 하락이니까 밑에 깔싸? 밑에 깔아가지고 주문을 넣어놓고 잡니다.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게 떨어져 있었으면 매매가 체결이 됐겠죠. 아니면 안 됐고 그래서 그런 거 약간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주문 걸면서 조금씩 이렇게 제 자산이 뭐 10이 있다면은 하루에 뭐 1씩 정도만 분할 매수 한다고 이렇게 주문을 계속 걸고 있는데 이런 투자법이 좀 상식적으로 괜찮은 건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아니요. 제가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매매 방법 중에 하나가 깔사하고 팔아야 되는데 위에다가 걸어놓는 거예요. 잠깐만요. 깔아서 산다, 깔사고요. 뭐 상매도, 뭐 상한가매도 뭐 그런 게 이제 위에서 그게 왜 그러냐면 저 주말에도 저희 업계에 이제 자산 투자 자문사를 하는 대표님 하시는 형님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왜 사요? 오늘 사가지고 그 깔사 해가지고 사가지고 내일 또 5% 뛰기 팔고? 아니죠. 그러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 깔사를 하고 갖고 한 3년 보겠다는 거죠. 3년 보는데 투자의 고수들이 다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아니 지금 요거 10,000원짜리가 30,000원 갈 건데 아니 9,700원에 사나 9,600원에 사나 9,300원에 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30,000원 갈 건데 지금 사는 게 중요하지 라고 하면서 투자의 고수들은 내가 원하는 만큼 물량을 확보를 하는 걸 제일 우선시해요. 그래서 앤드류처럼 이렇게 깔아놓잖아요. 그러면 작년 재작년처럼 이 강세장에 맨날 깔아놓으면 체결이 안 되죠. 그러네요. 체결이 안 되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번 조정의 첫 조정. 네, 제가 이제 첫 음봉에 사지 말고 첫 양봉에 팔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추세가 시작되는 첫 양봉이 나왔는데 계속 깔아봐요. 체결 안 돼요. 네. 그러네요. 네, 그러면 10,000원짜리를 9,700원에 사려고 했다가 이게 15,000원 갔잖아요. 네. 15,000원 가도 그 밑에 14,700원, 14,500원에 계속 그런 매매를 할 거예요, 아마. 맞습니다. 그러다가 2만 원에 그냥 사게 되죠, 시장가로. 그런데 떨어질 때 체결되겠네요. 네. 15,000원, 2만 원 갔다가 이번에 이제 첫 조정이 나오잖아요. 네. 첫 조정에 우수수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밤에 걸어놓고 아침에 확인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체결이 돼 있으면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가끔 무섭다고 무서워요. 그래서 체결이 되면 오히려 무섭지. 이게 왜 됐지? 그러면 이번처럼 떨어지는 첫 조정에 봐요. 넷플릭스 고점 대비 32%, 엔비디아도 지금 30% 이상. 그렇게 첫 하락에 마이너스 3% 싸게 살려다가 이제 마이너스 30% 가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투자법이네요. 아마 그래서 저랑 비슷한 투자법을 가지신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말씀 나온 게 뭐 상가라든지 뭐 핫다 뭐 이런 것도 왜 문제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시장에서 약간 트레이딩으로 돈을 번 분들은 상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상따는 지금 상한가 30%일 때가 아니라 15%. 또 그전에는 상한가가 3%, 2% 이랬거든요. 닷컴 버블 시절에 보면 뭐 17일 연속 상한가, 뭐 20며칠 상한가가 있어요. 왜냐면 3%씩 올라가니까. 3%씩 올라가니까. 그럴 때 이제 첫 상한가에 확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런 매매로 꽤 이제 짭짤하게 돈 버신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최근에는 상한가가 이제 30%다 보니까 엄청 큰 거죠. 그래서 30%에 따라갔다가 그 다음날 마이너스 7%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상따가 좀 잘 안 먹혀요. 요즘은 30%라는 거는 엄청나게 큰 그 기업 가치가 증가하는 거예요. 뭐 1조짜리가 갑자기 1조 3천억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상따가 잘 안 먹히는데 보통 제가 아까 첫 양봉, 첫 음봉을 얘기했었는데요. 주간 단위, 그 다음에 월간 단위로 보면 이제 첫 강한 양봉이 나오면 일주일 또는 한 달 내내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월봉이 첫 양봉이 크게 나오면 보통 30%에서 한 40% 이래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바로 이제 공부를 시작하죠. 3, 40% 올랐으니까 너무 많이 올랐네가 아니라 얘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특히나 최근과 같은 약세장에 특히나 최근과 같은 약세장에 강하게 오르는 주식이 보면 약세장이 끝나고 나서 주도주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윌리엄 오닐이 말하는 뭔가 지금 책에서 말하는 느낌과 비슷한데 거래량도 한번 어떻게 보면 좋을지 한번 말씀. 그러니까요. 거기서 또 이제 보면 이런 시장 분위기랑 아무 상관없이 조그만 기업들, 아주 작은 기업들이 보면 강세장에서 대형주들이 강할 때 굉장히 초소형주들이 약했다가 이런 주식들이 조정받을 때 그런 주식들이 약간 기술적 반등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보면 거래가 동반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소외주인데 지 혼자서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인위적으로도 얼마든지 그 주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가를 만들 수가 있죠. 한 2, 3일은. 그런 속임수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 사면 안 되고요. 또 하나 이제 그러면 충분한 거래량이 동반되는 것처럼 또 만드는 주식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거 호가창을 보면 호가창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키움, 교보, 한투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좀 큰 슈퍼개미들 중에 여러 개의 계좌를 쓰면서 이쪽에서 사고 이쪽에서 팔고 하면서 거래가 엄청나게 동반되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도 조심해야겠네요. 예. 그럴 때는 제가 이제 호가창을 보거든요. 거래가 동반되면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때는 그럼 이제 호가창을 딱 보면서 뭐야 이거 한 선수가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구나. 꼬들기는 거죠. 유혹을 하는 거네요. 네. 들어와라. 아이고 들어와 하면서 이제 이게 낚싯질 하는 거죠. 낚싯질로 이래 이거 물까 말까 거기 물리면 큰일 나죠. 물리면 바로 끌려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호가창을 보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확인을 하고 그런 거에 안 걸려들려면 그런 인위적인 주가 조작이 불가능한 대형주, 중대형주 중심으로 해야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그런 소형주는 아예 안 봐요. 아예. 근데 보는 경우가 한 번씩 있는데 그게 이제 테슬라라는 엄청난 이제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주도주가 나오고 그 밑에 이제 우리나라의 배터리 셀 메이커들이 나오고 거기에 소재를 이제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밸류 체인으로 딱 보면 이 시총 1,000억, 800억 이런 소형주 중에 앞으로 매출이 한 20배 이렇게 증가하는 게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한 800억, 1,000억 하던 대주전자재료가 1조 5천억 시총까지 갔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소형주는 저희가 투자를 할 때 최소한 300% 이상 올라간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사요. 300%. 3배. 3배네요, 3배. 딱 3배. 그리고 대형주를 살 때는 최소한 30% 이상은 1년 안에 1년 안에 30% 이상 수익이 날 거다라고 하는 주식만 사고요. 왜냐하면 이런 조정장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가지고 마이너스 10%, 15% 날 수가 있는데 근데 10% 뛰기 들어갔다가 마이너스 15, 20 나잖아요. 그럼 무서워서 못 쥐고 있어요. 근데 얘는 30%, 소형주는 300% 갈 주식인데 여기서 뭐 10%, 20% 빠져봐야 아까 주식의 고수들이 아이고 뭐 3만 원, 10만 원 갈 건데 뭐 10,000원에서 9,000원 갔다고 그게 뭔 의미가 있어 이런 마음이 되는 거죠. 좀 더 그런 게 좀 길고 크게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겠네요. 저도 사실 매매 체결할 때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주식이다 이러면 그래도 한 300원 아껴봐야지 하고 9,700원에 막 이렇게 체결 넣고 하는데 그런 건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수수료 아끼는 행위. 그게 왜 그런 매매를 하냐면 앤드류는 부정하겠지만 아까 뭐 3년을 보고 산다 했잖아요. 거짓말인 거예요. 3일 보고 사기 때문에 그런 왜 조금 1%, 2% 싸게 살려고 하냐면 내가 5%, 6%에 팔아먹으려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1, 2%에 그렇게 매달리는 거거든요. 3시간이면 후회되잖아요, 요즘. 그쵸. 이게 참, 이 장투라는 가면을 쓰고 있다가, 단타라는 민낯이 지금 공개된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최근에도 보세요. 우리 메리츠의 존리 대표님이 얼마나 이렇게 좋은 주식으로 장투를 많이 강조하시고, 그런 말씀을 듣고 작년 초까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들어오셨잖아요. 들어오셨지만 요렇게 시장이 조정 나올 때마다 아우성이에요. 그렇죠. 작년 초에 삼성전자 들어오셨으면 아우성. 맞습니다. 그 부분은 뭐 저는 항상 이래 주식의 변동성을 알고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걸 강조했기 때문에 뭐 항상 주가가 비싼지 싼지를 뭐 우리가 고려 안 하고 무조건 그냥 뭐 매달 주식을 사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입장은 아니지만 어차피 존리 대표님 말씀을 듣고 장기적인 마인드로 내가 주식을 샀다고 하면 진짜 그렇다면 그러네요. 최근에 이런 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태연해야 돼요. 근데 안 그렇죠. 애간장이 타긴 하더라고요. 이게 막상 자기 돈을 태우면 이제 이게 투자를 시작할 때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막상 투자를 일단 소액이라도 태워보고 그래야지 관심이 생기고 공부를 한다라는 의견이 있고 제대로 공부하려면 아예 손도 대지 마라. 안 그러면 괜히 확증 편향에 둘러싸여서 판단만 그릇되게 한다. 뭐 이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어느 쪽이 좀 나은 선택일까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네. 내 돈을 써서 네. 한 개 아니면 네. 두 개 정도라도 사놔야 공부를 한다. vs 공부하는 척 했다가 잘못된 확증 편향으로 돈만 날린다. 네. 확신이 있을 때만 사라. 이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네. 어느 쪽이 맞는 것 그거는 제가 이제 보초병을 보낸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우리가 확실히 확증 편향이 있어요. 예, 있는데 또 내가 조금이라도 발을 담근 기업은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되고 사놓지도 않고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냥 이렇게 계속 가볍게 보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저희가 원래 그래요. 펀드 운영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이유 없이 중대형주인데 네. 이유 없이 강하게 이렇게 뭔가 주가 움직임이 있으면 일단 싼지 비싼지 우리가 딱 보는 지표가 있잖아요. 밸류에이션 지표 네, 먼저 있죠, 보고 있죠. 그리고 최근 뉴스를 딱 봐요. 뉴스가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예, 무슨 큰 사고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든지 무슨 계약을 체결했대 아니면 작년 초처럼 애플카를 생산할 수 있대 루머성 기사 그런 기사 때문에 주가가 올랐으면 딱 기사를 보는 순간 에이 이것 때문에 올랐구나 하고 다시 덮어버려요. 근데 이유 없이 거래를 동반하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때는 이게 뭐지 하고 밸류에이션 딱딱딱 보고 비싸지 않다면 일단은 보초병을 보내요. 펀드에 0.5%라도 사놓고 그때부터 한 이틀 동안 공부해보면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냥 빠르게 공부해보는 거죠. 0.5를 바로 담궈놨으니까. 근데 이 0.5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걸 갖다가 이제 buy and study 하라고 그러거든요. 네, 원래는 study and buy잖아요. 네, 네, 네. 그 스터디하고 공부하고 주식 사라고 얼마나 많이들 얘기해요. 네. 근데 buy and study를 얘기하는 이유가 자 봤어요. 이상해 얘 움직임이 이상해. 그래서 샀어요. 일단 발을 담가 놓고 그 다음날 또 올라가. 근데 이미 0.5%를 담가놨기 때문에 내가 샀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10,000원에 샀는데 11,000원이 됐잖아요. 살 수가 있어요. 그 0.5로 샀는데 0.5 또 사잖아요. 그러면 1%가 되면서 내 취득 단가는 1,500원이 되니까 지금 시세보다는 낮잖아요. 그게 이제 피라미딩 기법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내가 물량을 미리 선점을 해놔야 주가가 올라가도 계속 쫓아가면서 사도 내 평균 단가는 이 시세랑 내가 처음 들어갔던 가격하고 이 중간에 있게 되면서 좀 마음을 편하게 물량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런 에피소드로 예전은 하나 말씀드리면 카카오하고 다음하고 합병해서 네. 약간 백도어처럼 올라왔잖아요. 제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매니저들한테 다음 주식 사지 마라고 그랬어요. 다음에 경영진을 만나보면 다음 누가 만들었죠? 이재용 회장이잖아요. 이재용 회장님은 제주도 가 계시고 다음에는 전문 경영인이라고 와 있는데 만나보면 약간 공무원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다음 자체 플랫폼에 그런 충성 고객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냥 70억 정도 이익 나는 수준이었던가 굴러는 가는데 네이버가 그때 당시에 한 게임부터 지식인 등등 해가지고 계속 네이버는 새로운 거 최근에 제페토까지 그죠? 이런 문화가 있었다면 다음은 굉장히 이제 좀 진보적인 그런 채널처럼 느껴지는데 실제 경영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식 사지 말라고 그랬다가 어느 날 다음 주식이 하루에 그때가 플러스 한 14%까지 올라갔던가? 아무 이유 없이 그 무거운 주식이 엄청난 거래를 동반하면서 플러스 14%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우리 회사 고유자금으로 샀어요. 제가 그렇게 다음 사지 마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걸 프랍으로 우리 고객 자금으로 이유를 모르는 주식을 함부로 살 수는 없고 그럴 수는 없고. 근데 이렇게 거래를 동반하면서 이거는 뭔가 있다. 뉴스 딱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고유자금으로 좀 샀거든요.
샀는데 그날 저녁에 발표가 된 거예요. 그날 저녁에 카카오랑 합병. 그러고 나서 3일 만에 50몇 프로 수익이 났죠. 그리고 반대로 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미약품에서 그 라이센싱 아웃 했던 거 취소 결정이 나올 때도 똑같아요. 아침에 그 전날에 또 새로운 라이센싱 아웃에 굿뉴스가 나왔는데 아침부터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플러스 5%로 시작하던 주가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가는데 아 이거 이상하다. 이상하다라고 하고 그때도 이제 해서 주식을 뉴스가 나오긴 나왔었어요. 뉴스가 딱 나오는데 라이센싱 아웃 취소 건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때는 왜 팔았냐면 누군가가 이게 이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주가가 되게 약하게 흘러간 거는 이거는 내부자 정보가 미리 샜다. 그러면 이 내부자 정보를 흘려준 경영진도 잘못인 거잖아요. 그걸 듣고 매매한 사람도 잘못인 거고. 그래서 아 이거는 큰 이슈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뉴스 아 이상한데 왜 마이너스 지금 이렇게 5%까지 밀리지 하다가 뉴스 딱 나오는 거 보고 빨리 한미약품 그냥 전량 다 팔아라고 다 팔아라고 얘기하고 10시 중간 회의 때 제가 설명을 해줬죠. 그날이 금요일이었던가 그랬었는데 목요일인가 이 방금 얘기했듯이 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 때문에 주말 내내 언론에서 예, 이거 나올 거다. 그러면 우리 고객들이 인피니티에 한미약품 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걱정을 한다는 거죠. 아씨 이거 내부자 정보로 검찰 고발되고 이러면 주가 계속 빠지는 거 아니야? 이 스트레스를 고객한테 주지 말자. 난 그런 취지에서 일단 다 잘라라고 한 거다. 그 이유를 얘기해 줬죠. 그러고 나서 그 주식도 3일 만에 50% 빠졌어요. 58만 원인가 팔았는데 3일 뒤엔가 그 다음 한 수요일쯤 됐을 때 30만 원 찍었어요. 그래서 매매를 걸어놨다가 한미약품 같은 거 걸어놓다가 체결되는 거예요. 56만 원을 체결했겠네요. 체결되고 카카오 합병권이 있을 때 위에 걸어놨다가 또 거기에 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요 얘기 하려고 길게 설명을 했는데 예, 절대 매매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희도 이제 그렇게 매매할 때는 있어요. 우리는 워낙 이제 자금이 크다 보니까 웬만하면 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밋을 줘요. 오늘 가격에 3% 미만에서 체결시키라고 그렇게 주문을 걸어 놓으면 플러스 3% 이상 가면 매수가 안 되고요. 플러스 3% 밑에서만 이제 기계적으로 사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체결이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종가에 시장가로 다 사. 이렇게 주문을 해요. 물량은 무조건 잡고 넘어간다는 거죠. 싸게 살려고 하더라도 나는 물량은 다 채우고 넘어간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장중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싸게 살려고 하는 마음은 좋은데 왜 살려고 한 거예요?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살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내가 사야 되겠는데 11억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주인한테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내고해야죠. 10억 8천에 안 되냐고. 내가 돈이 2천만 원이 지금 없다고. 그래서 10억 8천에 안 되나요? 이제 좀 액을 복구를 한번 해보고. 근데 주인이 되게 냉정해. 근데 보통은 또 우리 사회에서는 그러세요 그러면 아니면 또 이러잖아요. 그럼 10억 9천에 합시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이라도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인이 전혀 씨도 안 먹혀.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아니야. 나 딴 사람한테 팔면 되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 많으니까 안 팔아. 너무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11억에 사겠습니다. 계좌번호 그냥 주시면 일단 계약금을 뭐 1억이 안 되는데 5천만 원이라도 보내겠습니다 하고 잡아야 되잖아요. 또 가계약금이라는 아름다운 전통이 생겨나요. 그렇습니다. 명심해야 될 투자법인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우리가 조그만 목표 수익을 바라고 5% 10% 먹고 팔려고 사서 절대 안 되고 하여튼
큰 목표 수익률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을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두 번째는 매매. 매매를 잘못해서 내가 저 올라갈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걸어놨다가 안 사졌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매매를 잘해야 돼요. 무조건 체결 우선. 체결 우선. 오늘 내가 아니면 이번 주 나는 무조건 사겠다고 생각했으면 그 물량을 채워야 된다는 거죠. 많은 시청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저랑 비슷한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영상이 또 설날을 맞아서 민족 대문절을 맞아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께 공개드릴 예정인데 한번 설날을 맞이해서 저희 구독자분께도 한번 저희 주식 시장은 원래 변동성이 큰 그런 시장입니다. 하지만 그 우리가 투자하는 이런 위대한 기업들, 오늘 공부한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같은 그런 위대한 기업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싸게 사는 게 중요한데, 이 주가라는 변동성 때문에 우리는 싸게 살 수도 있고 또는 비싸게 팔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 주식시장이다 생각하시면, 최근에 이 변동성에 대해서 그동안 주식 경력이 짧으신 분들은 많이 놀라셨겠지만, 이렇게 본질 가치에 비해서 주가는 비싸지기도 하고 싸지기도 하구나. 하지만 위대한 기업은 월봉이나 연봉으로 보면 계속 우상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설날 조금 평가손이 나 있더라도 계좌에는 너무 개념치 마시고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이런 위대한 기업이 앞으로 열심히 그 큰 가치를 만들려고 엄청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래 설 때 모여서 지금 떡국 먹고 있지만 이 위대한 기업들의 직원들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 기업에 내가 투자한 이 돈이 이 기업들의 가치와 함께 계속 성장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복한 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한 해 뜻하신 바 다 이루시고요. 행복한 2022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자이언트 투자 실험실 제 18을 맞아서 저희 박세희 대표님 모시고 설날 맞이 특별편을 촬영해봤습니다.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다들 요즘 뭐 민족 대명절의 설날을 맞아서 그 주식 계좌가 비록 안정치 못하더라도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끼리 한마음 돼서 정말 오랜만에 소중한 가족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주식은 그냥 개장한 다음에 나중에 보셔도 좋습니다. 이상 저 투자 실험실의 쫄보개미 안갑성이었고요. 앤드류였고, 그리고 저는 박세희 전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